무릎이 아파 손주와 공원 한 바퀴도 못 돌고 집에 돌아와야 했던 내가 지금은 하루만 볼을 걸어도 웃으며 돌아옵니다. 병원에서 받던 주사도 아침마다 챙겨 먹던 진통제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이유가 뭘까요? 놀라지 마세요. 저는 단 3가지만 바꿨습니다. 비싼 약도 어려운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시작됐고 지금은 제 이야기를 많은 분께 꼭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이 3가지를 바꾸게 된 계기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작년 가을, 저는 오랜만에 초등학교 친구 모임에 참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자리가 반갑고 즐거웠지만 요즘은 어딘가 주눅이 들어 잘 나가지 않게 되더군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무릎과 허리 통증 때문에 오래 서 있거나 걷는 것이 어려워졌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쥐가 나고 숨이 찼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건물에서 모임이 열린다고 했을 때 저는 그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을지부터 걱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친구들보다 20분이나 늦게 도착했고 땀을 뻘뻘 흘리며 도착한 저를 보고 친구들이 웃으며 야, 너 왜 이렇게 숨차 보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부끄럽고 서글펐습니다.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친구들도 걷더니 잘 걷는데 나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예전에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도 걷고 마트 장보기도 즐거웠는데 지금은 마트 몇 바퀴만 돌아도 다리가 욱신거려서 중간에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우리 놀이터 가요 라고 말해도 오늘은 안 된다고 말하는 날이 더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점점 나를 찾는 일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며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통증만 없어도 이렇게까지 위축되지는 않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건강서적을 몇 권 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70대에도 걷는 즐거움을 되찾은 이야기라는 한 문장을 보고 발길이 멈췄습니다. 그 책에는 복잡한 의학 지식이나 고가의 치료법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무릎과 허리 통증을 줄이고 몸을 회복시킨 실천적인 경험담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문장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프다고 멈추면 더 아프다. 작게라도 움직이면 통증이 말을 듣는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다시 한번 걸어보자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걸으려고 하니 무릎이 아파서 도저히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전화를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도 매일 등산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 그거 자세부터 잘못된 거야. 그냥 걷지 말고 이 3가지만 먼저 해봐. 나도 그거 하고 통증이 없어졌거든. 그리고는 아주 간단한 3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따뜻한 찜질로 무릎을 먼저 풀어주고 하루 3번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음식에서 무릎에 좋은 걸 조금만 챙겨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아픈 무릎이 나아질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도 특별한 해결책을 주지 못했기에 잃을 것도 없지 하는 마음으로 그 방법들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별다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느낀 것은 분명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평소보다 허리가 덜 아팠고 무릎이 그리 뻣뻣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니었지만 그 작은 변화가 제겐 큰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 저는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 세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었고 어느 날은 손주가 놀이터에 가자고 했을 때 그래 같이 가자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에 다시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기적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의 전환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약을 끊었고 더 이상 주사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30분씩 걸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친구들과도 더 자주 만나고 손주와의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예전엔 멀게만 느껴졌던 일상의 즐거움이 다시 저의 것이 된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관절 통증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나이 들면 아픈 거지, 뼈가 닳았나 보지 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거나 병원에 의존하게 되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절반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은 변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회복 속도도 빠르지 않고 조금만 무리해도 다음 날까지 통증이 이어지곤 하죠. 하지만 모든 통증이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생활 습관, 자세, 식습관, 그리고 근육의 사용 방식들이 결국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나이만 들었다고 무릎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잘못된 자세로 앉고 걷고 무릎을 보호하지 않고 무심하게 살아온 습관이 지금의 통증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특히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너무나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무릎 보호대 하나 없이 농사일을 하거나 공장에서 서서 일하던 시절, 제대로 된 스트레칭이나 관절 관리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아파도 참고 일했고 무릎이 붓거나 욱신거려도 하루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넘겼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작은 통증들이 결국 쌓이고 쌓여 지금처럼 걸을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를 숙일 때마다 찌릿한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뼈 사이의 연골이 점점 얇아지고 관절액이 줄어들며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 염증은 우리 몸의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머무르고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대의 많은 치료법은 단기적인 효과만을 노립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그 순간에는 통증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통증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곧 다시 아파지고 오히려 약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서 며칠 치료를 받고 나면 나아지는 듯 싶지만 정작 집에 돌아와 일상생활을 하면 다시 통증이 올라오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자세는 여전히 나쁘고 무릎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반복하며 관절에 좋은 음식은커녕 염증을 키우는 자극적인 음식들을 습관처럼 먹고 있기 때문이지요. 결국 병원 치료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간구하는 것이 바로 근육기입니다. 무릎이나 허리 같은 관절은 혼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근육과 인대들이 함께 작용해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마저도 빠르게 감소합니다. 즉, 근육이 줄어들면 관절이 혼자서 더 많은 무게를 감당하게 되고 결국 쉽게 손상되고 통증이 생깁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야 단순히 무릎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리 전체, 골반, 허리, 그리고 몸 전체의 균형을 함께 봐야 하는 것이죠. 작은 자세 하나, 앉을 때 다리를 꼬는 습관, 오래 서 있을 때 체중을 한쪽 다리에만 실는 버릇, 이런 것들이 결국 무릎과 허리에 무리를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식습관도 통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는 몰랐지만 염증을 키우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자극적인 인스턴트 음식, 과한 소금 섭취, 탄산음료, 과자 같은 고탄수화물 간식들이 몸속 염증 수치를 높이고 관절 통증을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멸치나 콩류, 된장국, 해조류 같이 전통적으로 먹어온 음식들 중에는 염증을 억제하고 뼈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런 음식들보다는 가공식품에 익숙해졌고 그 결과 몸속의 작은 문제들이 계속 쌓여 지금의 통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국 관절 통증은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세월 쌓여온 생활 습관과 환경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관절이 아픈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병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조금씩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프다고 체념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각보다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실천해서 효과를 본 3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끝까지 보신 분들께는 밤마다 단 3분만 해도 통증이 놀랍게 줄어드는 관절 회복, 수면 루틴까지 추가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이 방법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통증 없이 잠들게 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효과가 확실합니다. 그러니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가장 먼저 실천한 방법은 무릎과 허리 주변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따뜻한 찜질과 스트레칭 루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따뜻한 수건을 무릎 위에 올려두는 것만으로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었지만 직접 해보니 몸이 보내는 반응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있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굳어 있는 느낌을 자주 받는 분들께는 이 방법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건 하나, 따뜻한 물만 있으면 됩니다. 저녁 잠들기 30분 전쯤 깨끗한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신 후 물기를 살짝 짜내고 무릎 위에 올려줍니다. 이때 온도는 따뜻하다고 느껴질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상태로 10분간 그대로 누워 계시면 됩니다. 처음엔 단순히 포근하다는 느낌만 들겠지만 몇 분 지나면 무릎 주변이 부드럽게 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찜질 직후의 움직임입니다. 찜질을 하고 나면 관절과 근육이 이완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저는 이때 간단한 동작 하나를 꼭 실천합니다. 바로 벽 짚고 다리 펴기입니다. 벽 앞에 서서 한쪽 다리를 벽에 살짝 기대고 다른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종아리와 허벅지를 쭉 펴는 스트레칭을 약 20초씩 양쪽 번갈아 가며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무릎 뒤쪽, 허벅지, 종아리까지 길게 늘어나며 다음날 아침 무릎이 덜 굳어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앉을 때 자세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소파나 의자에 앉을 때 한쪽 엉덩이로 무게를 실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세가 조금만 흐트러져도 그 영향이 바로 무릎과 허리에 전달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틀어진 자세로 앉아 있으면 저녁 무렵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자에 앉을 때 작은 쿠션이나 수건을 허리 뒤에 살짝 받쳐주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똑바로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덜 아프다는 걸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자에 오래 앉아있지 않고 1시간마다 일어나 가볍게 다리를 풀어주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이 작은 움직임들이 누적되며 통증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가장 놀란 부분은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무릎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원래 국물 요리를 좋아해서 된장국, 콩나물국, 미역국을 자주 먹었는데 알고 보니 이 안에 무릎 건강에 좋은 요소들이 가득하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특히 멸치로 우린 국물은 칼슘과 오메가3가 풍부해서 관절 내 염증을 줄이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로 멸치국 한 그릇에 밥을 말아 먹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고, 그날 하루는 무릎이 훨씬 덜 뻐근하다는 걸 직접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참기름 한 스푼을 하루에 꼭 챙겨 먹습니다. 그냥 나물 무칠 때나 밥 위에 살짝 뿌려 먹는 정도인데, 참기름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서 믿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비싼 재료도 아니고 이미 우리 식탁에 익숙한 재료들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저는 찜질과 스트레칭, 자세 교정, 그리고 식단 개선이라는 3가지 방법을 실천하면서 관절 통증이 정말로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처음 1의 또는 2주 동안은 이걸 왜 하고 있지 싶을 정도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눈에 띄게 몸이 가벼워졌고 무엇보다 잠을 잘 자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새벽마다 무릎이 욱신거려 깨는 일이 잦았는데 지금은 통증 없이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바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프면 약을 먹거나 병원에 의지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해보니 생활 속에서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어도 분명히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방법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며 부작용도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루에 10분씩 이 루틴을 지키고 있으며 그 10분이 저에게 하루 종일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딱 10분 나를 위한 시간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먼저 알아차리고 곧 마음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 효과를 느낀 이후로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 3가지 방법을 조심스럽게 권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바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77세 황말순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소에 동네 슈퍼에서 자주 마주치던 분인데 어느 날엔가 그분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요즘 산책 자주 하시던데 다리는 안 아프세요? 저는 놀란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어르신도 무릎이 많이 불편하세요? 그러자 황 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분은 이미 10년 넘게 양무릎에 통증을 안고 사셨고 작년부터는 지팡이 없이는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매주 정형외과에 다니고 있었고 매일 아침마다 진통제를 챙겨 드시는 게 습관이 되었지만 통증은 계속됐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손주와의 관계였습니다. 몇 달 전 생일 때 손주가 할머니 놀이터 가자 했는데 무릎이 아파서 결국 함께 가지 못했다며 그날 밤 혼자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어르신도 믿지 않으셨습니다. 에이, 내가 그 정도로 좋아질 수 있을까 하시며 웃으셨죠. 하지만 제가 수건과 찜질 방법, 자세 바꾸는 요령, 식단 이야기를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자 어르신도 진지하게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그날 본인의 딸에게 말해 멸치와 참기름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주쯤 지났을 무렵 슈프 앞 벤치에 앉아있던 저에게 황 어르신이 걸어오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의 손에는 지팡이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은 이거 안 써도 돼요. 너무 신기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어르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은 말하길, 처음 일주일 동안은 큰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무릎은 정직합니다. 그 말을 믿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따뜻한 찜질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된장국에 멸치 육수를 곁들여 드셨으며 앉을 때마다 허리를 곧게 펴려 노력하셨답니다. 특히 자주 다니던 교회 계단을 오를 때 예전 같으면 두세 계단만 올라가도 무릎이 쑤셔 앉았어야 했는데 요즘은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굴빛도 좋아지고 걷는 속도도 빨라졌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감동적이었던 건 손주와의 에피소드였습니다. 얼마 전 어린이집에서 손주가 발표회를 한다며 할머니를 꼭 오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지 못했을 발표회에 지팡이 없이 직접 찾아가 자리에 앉아 손주의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셨답니다. 발표가 끝나고 손주가 무대 아래로 내려와 할머니 왔구나 하며 안겼을 때 어르신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아프다고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날 이후로 황 어르신은 동네 경로당에서 매일 오전 산책 모임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본인의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께도 알려주고 싶다며 손으로 직접 찜질 방법을 적어 벽에 붙여두셨다고 합니다. 최근엔 동네에서 통증 박사라고 불리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조언을 얻기 위해 어르신께 다가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옆집에 사는 82세 이정분 어르신도 황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실천하시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지하철 탈 때 계단을 오르는 게 무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 75세 최재우 어르신은 무릎 통증으로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손주 결혼식에도 30분만 참석하고 돌아오셨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5,000보 이상을 걷는 게 목표가 되었다고 자랑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 깊이 뿌듯함을 느낍니다. 단지 내 한 사람이 실천하고 변화한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다시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이 주는 선순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통증을 줄이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고 작지만 꾸준한 실천을 통해 몸에게 괜찮아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황 어르신을 포함한 수많은 분들의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몸은 정직하고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오늘부터 단 10분만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언젠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진짜네요.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으로만도 많은 변화가 가능하지만 저와 주변 어르신들은 여기에 두 가지 추가 방법을 함께 실천하면서 훨씬 빠르고 뚜렷한 효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발바닥 중심부 마사지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허리와 무릎 통증을 동시에 겪고 있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발을 문지른다고 무릎이 좋아지나 싶었지만 실제로 해보니 그 효과에 깜짝 놀랐습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반사구가 몰려있는 곳입니다. 특히 발바닥의 아치 부분, 즉 가운데에 움푹 들어간 곳과 뒤꿈치 가까운 부분은 척추와 무릎, 골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곳을 부드럽게 자극해주면 놀랍도록 편안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두고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심부를 천천히 눌러가며 원을 그리듯 문질러 줍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시원하다 느껴질 정도로만 해주세요. 매일 아침과 저녁 각 3~4번 5분씩만 해보시면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뻣뻣하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마사지는 날씨가 추워질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먼저 담근 후 마사지 하시면 근육 이완 효과가 배가 되므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방법은 관절 건강에 직결되는 식습관과 수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앞서 멸치 육수와 된장국, 참기름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좀 더 나아가 관절 보호 음료라 불리는 마시기 쉬운 한방차를 하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생강 우엉차입니다. 이 차는 제가 젊은 시절 어머니께서 무릎이 아프다 하실 때마다 직접 끓여주시던 전통차였습니다. 우엉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하며 생강은 따뜻한 성질로 몸을 데워 관절의 경직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트나 전통시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준비법도 간단합니다. 얇게 썬 생강과 우엉을 냄비에 넣고 물 1리터에 30분 정도 은근히 끓여 차로 마시면 되는데 하루 2컵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전신의 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한 잔을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화도 잘 되고 관절 부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무릎 건강 습관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먼저 계단 이용 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내려갈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무릎에 더 큰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인데요. 계단을 내려갈 땐 반드시 난간을 잡고 천천히 한 발씩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무릎보다 상체를 먼저 숙여서 무게중심을 앞으로 두고 손으로 무릎을 살짝 밀어주듯 일어나면 관절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사소한 동작이지만 이 동작 하나만 바꾸어도 하루 종일 느끼는 통증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앉을 때 다리를 꼬는 습관은 꼭 고쳐야 합니다. 이 습관은 골반의 비대칭을 유발하고 결국 무릎 한쪽에만 하중이 가해져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이 습관을 고치고 나서 무릎 안쪽 통증이 점차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팁은 바로 수면 중 자세입니다. 수면은 관절 회복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지만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로 자거나 다리를 모으고 자면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끼워 자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 관절이 서로 맞닿지 않아 압박을 줄이고 다음날
아침에도 덜 뻐근해집니다. 특히 옆으로 누워 자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또한 수면 중 천이 떨어지지 않도록 무릎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찜질용 핫팩을 얇은 수건에 싸서 무릎 위에 올려두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통증이 심했던 날도 이 방법을 쓰면 잠들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또 다른 생활 속 팁은 물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서 귀찮다며 수분 섭취를 꺼리시는데, 관절 건강에는 충분한 수분이 필수입니다. 관절 내 연골은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에 물이 부족하면 관절도 마르게 되어 충격 흡수가 잘 되지 않고 더 쉽게 마모됩니다. 하루에 1.5초, 1.5리터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나눠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무릎뿐 아니라 피부, 소화기능, 전신피로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어렵다면 미지근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처럼 위에 부담 주지 않는 전통차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운동을 따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계단 대신 경사로를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아파트나 병원, 마트 등엔 대부분 엘리베이터 옆에 경사로가 함께 설치돼 있는데요. 이 경사로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엘리베이터를 탔지만 지금은 일부러 경사로를 이용해 하루만보 걷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라도 계속 움직이다 보면 무릎은 분명히 답을 줍니다. 이처럼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은 첫 번째 기본 루틴을 더욱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며, 추가적인 라이프 스타일 팁들과 함께 실천하면 훨씬 빠른 회복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 지나쳤던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지킬 수 있는 작고 지속 가능한 실천입니다. 이렇게 저는 단 3가지 습관의 변화를 통해 오랫동안 나를 지배했던 관절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믿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약봉지를 들고 다니며 살아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찜질 하나, 자세를 바꾸는 습관 하나, 밥상 위 반찬 하나가 결국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건 다시 손주 손을 잡고 공원을 걸을 수 있게 된 일상입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욱신거려 의자부터 찾았고, 가족 외출을 꺼려하며 점점 소외되는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먼저 나서서 산책을 제안하고 친구들과도 걷기 모임을 만들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스스로 몸을 돌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마음도 훨씬 밝아졌고, 작은 변화가 큰 자신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다시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분명히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단 하루 10분, 내 몸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방법들 다 외우기 어렵다면 괜찮습니다. 오늘은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따뜻한 수건 찜질, 무릎 아래 쿠션 하나, 멸치 육수 된장국 한 그릇,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저도 그 작은 용기 하나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에 따라할게요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어르신들께도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검증된 방법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효과 있는 방법들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은 바뀌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